등산이 취미인 한 여성. 북한산 정도는 동네 마실 나가듯이 가볍게 등반하게 되자 이제는 지방의 명산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때 한 중고마켓 앱에서 함께 등산할 사람을 구한다라는 글이 눈에 띄었는데요. 두 사람은 채팅을 통해 소백산에 오르기로 약속했고 실제로 함께 등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여성의 기대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강풍이 엄청 왔어요. 저 정말 목숨 걸고 왔거든요. 이게 글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진짜 생명이 위협당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 여성 등산을 갔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다고 합니다.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자, 사반 가족께서 직접 제보해 주신 사건인데요.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과 등산을 갔다가 들으신 것처럼 이렇게 봉변을 당했다. 네, 일단 제보자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평소부터 이 등산이 취미여서 서울에 있는 북한산, 관악산, 청계산 이 정도는 자주 오르내렸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지방에 있는 명산들로 눈길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지난달에 그 중고마켓 어플을 통해서요. 소백산 같이 등산할 분 구한다 이런 글을 보게 됩니다. 이 제보자에 따르면 이 글 작성자는 여성으로 추정이 됐고 채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편한 길로 올라가는 거라 어렵지 않다. 내가 맨 뒤에서 따라갈 거고 장비도 다 빌려주겠다 라면서 제보자를 안심시켰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달 18일, 11월 18일에 소백산 같이 등산하자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일 제보자 눈앞에 나타난 건 여성이 아니라 20, 30대 정도로 추정이 되는 남성이었습니다. 자, 요즘 얼마나 험한 사건들이 많습니까? 주택가에서도 막 별의별 일이 벌어지는데 산을 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제보자는 또래 여성인 줄 알고 등산 약속을 잡았고 현장에 갔습니다. 함정이었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이쁘게 찍어드릴게 욕! 점점점. 아, 이 남성 사진도 이쁘게 찍어드릴게 욕! 하면서 직접적인 성별은 안 밝혔지만 여자로 추정되는 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하는 여러 가지 정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제보자에게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사진이 대놓고 여자 사진이었고요. 그리고 닉네임도 꽃이라는 여자 닉네임이었고 그냥 다 말투도 여자 냄새 났고 다 계속 말투가 용용용거리고 그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가고 싶다고 저랑 비슷한 처지의 여자인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서로 의지하면서 갈 수 있겠다 싶어서 그냥 가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저 말고도 같이 등산 갔던 사람도 여자인 줄 알고 착각을 했대요 또. 여성인 척. 네. 지금 지금 일단 아까 좀 전에 뭐 이쁘게 찍어드릴게 욥, 뭐뭐해 용 이거는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많이 쓰는 말투긴 하죠. 이런 온라인 상에서. 아, 그리고 남자도 하긴 하는데 네. 연인끼리, 연인 사이에. 아 그런가요? 하세요? 아, 전 아직 혼자입니다. 아 그럼 안 하세요? 있으면 하겠죠. 아 그리고 아이디도 꽃땡땡이라고 해서 이제 여성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프로필 사진 뭐 보면은 이 보면 이렇게 이렇게 긴 머리 뒤에 아주 긴 머리의 여성이 등산하는 그런 모습도 뒷모습 사진 같은 것도 프로필 있었어요. 사진이 여성이었군요. 네, 그러면 저 정도 되면 거기다가 욥, 용 이런 거 쓰면 당연히 여자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여기서 이제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이 여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등산 어플 그걸 깔면 거기 우리 등산 어플 통해서 셔틀버스 타고 갈 거고 어플 할인 코드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하면서 어플 가입까지 유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등산 어플에서 뭐 인솔자와 함께하는 안전산행 뭐 이러면서 44,000원 또 참가비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렇게 참가 인원 20명 정도가 모인 등산 단체방이 얼결에 생긴 겁니다. 안전하게 가자고. 그래도 어차피 나랑 등산 가자고 했던 저 욥 했던 예쁘게 사진 찍어드릴게 욥 했던 저 사람이랑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갔더니 남자였고 20, 30대 남자였고 더 황당한 거 같이 등산을 가자고 얘기했던 여자로 추정된 이 사람이 바로 이 해당 어플에서 일하는 인솔자였던 겁니다. 지금 이제 몇몇 분들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어디 올라왔는데 그 댓글 제가 봤더니 교수님, 아니 뭐 자기가 혼자 착각해놓고 왜 이걸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 네. 보시면 그 말투뿐만이 아니라 뭐 프로필 사진도 여성이었고 말이죠. 예. 네. 글쎄, 이런 걸 보면은 뭐, 물론 뭐 더 주의 깊게 봤었으면 더 좋았을 법은 한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충분히 우리 흔히 얘기하는 낚인다 그러잖아요. 좀 낚일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왜냐면 사진도 여자고, 말투도 여자고, 안전하게 해드릴게요. 막 이런 거에 낚일 법한데, 지금 이 제보자가 보니까 나만 이걸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당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솔자가 이제 산으로 갔을 때 앞에 가다 보니까 어떤 여자하고 같이 대화를 하는 걸 들었는데 그 대화에서도 이 여성이 다른 고객이죠. 다른 고객이 나는 이 인솔자가 여잔 줄 알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중고마켓 앱에서 얘기할 때 여잔 줄 알고 여기까지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인 건 알았지만 뭐 그때는 이미 환불 기간도 다 지나서 나는 환불을 못했어요. 이러면서 얘기를 해서 저 사람도 속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도 그 인솔자가 그러면 여잔 줄 아셨어요? 뭐 죄송해요. 좀 미안해야 되는데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고 뭐 착각을 했네요. 뭐 당신이 착각했네요. 실수했네요. 이런 식으로 당연하듯이 넘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나 혼자는 아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뭐 여자든 남자든 좋습니다. 안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약속했던 그 안전 등산과 실제는 거리가 멀었다는 겁니다. 제보자에게 더 들어보시죠. 그 사람이 저희를 제치고 그냥 추적 올라가 버렸거든요. 챙기지도 않고. 쑥쑥 올라갔어요. 일단 춥고 어떻게 연락을 할 수도 없고 어떻게든 뭐 앞만 보고 가면은 되겠거니 하고서 쭉쭉쭉 갔는데 하산할 때도 아무도 사람이 없고 진짜 제 평생에 죽을 고비로 넘겼다고 얘기를 할 수 있으려면 딱 그냥 그날을 꼽을 정도로 바람 미친 듯이 그냥 엄청 불어요. 제가 그냥 날라가겠다. 제 앞에 여자들도 남자들도 다 싹 다 진짜 죽어라 붙잡고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정상을 걸어가거든요. 어우, 어쩜 좋아, 어쩜 좋아. 저거 봐, 저거 봐. 이 한겨울에 말이죠, 양 변호사님. 예. 지금 상황이요. 이게 진짜 심각한 일이었어요. 진짜 글자가 들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이었고 원래 이분은 그냥 서울 수도권 주변에 편한 데만 가기로 했었고 뭐 운동복 입고 등산 장비도 없이 가도 편한 길로 가고 제가 필요한 거 다 빌려드릴게요. 이 말을 믿고 갔는데 산에 갔더니 저 지경이었던 거예요. 진짜 글자 그대로 뭐 지금 인솔자는 혼자 먼저 앞서 가버리고 뒤에서 운동복 입고 따라가는데 강풍이 너무 세서 몸이 날아가는 거 아닌가. 아시겠지만 등산하시는 분들 장비 얼마나 꽁꽁 철저하게 준비를 했을 겁니까? 거기를 혼자 낯선 사람들 틈에 겨우겨우 올라간 거예요. 올라갔다가 보니까 이미 낙오가 돼 있었고 인솔자는 보이지도 않고 어찌어찌 사람들 따라서 정상에서 내려와 봤더니 정반대 모이기로 한 장소에서 정반대로 가서 택시 타고 셔틀버스까지 갔답니다. 이게 진짜 큰일 날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일반 운동복 차림으로 지금 겨울 소백산 등산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사과 저 정도 됐으면 뭐 이래저래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할 법도 한데 말이죠. 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일단 이 제보자가 참가비까지 내가면서 이렇게 등산을 했던 건 뭐 대장님도 인솔자가 있기 때문에 낙오되는 인원 없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다. 이런 홍보 문구를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 제보자는 그 단체 대화방에다가 내가 등산 중에 중간에 낙오가 됐다. 타고 간 택시비 포함해서 참가비 전부 환불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직원으로 추정되는 단체 대화방에 이 방장이요. 제보자가 올린 채팅을 가리기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제보자에 대해서 강제 퇴장 조치를 취합니다. 또 그 등산 앱에서 이 동행을 구했던 그 인솔자 남성 있잖아요. 이 남성은 프리랜서라면서 이런 식으로 사람 모집하는 건 처음 알았다. 재발 방지 조치하겠다. 이런 답변만 돌아왔다고 합니다. 예, 지금 어떤 분들은 이건 인솔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제보자 문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보통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는요. 인솔자가 이 등산 모임의 앞 뒤로 한 명씩, 두 명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을 올라간답니다. 근데 이 경우는 한 명이었고 그마저도 그냥 챙기지를 않아가지고 낙오자가 발생했던 거예요. 이 겨울 산행에서 말이죠. 자, 양 변호사님. 제보자 말에 주장입니다만 뒤통수를 치는 일도 있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등산이 홍보하는 곳에서 정상적인 일이었는데 제보자가 잘못 알고 그렇게 한 거라면 그동안에 또 홍보 문구 이런 거 안 바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제보자 주장입니다만
이게 본인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서 공보문구가 싹 바뀌었답니다. 여기는 자유롭게 원하는 코스를 원하는 대로 인솔자 없이 다니는 코스입니다. 그리고 겨울 산행을 갈 때는 모자, 등산화 뭐 이런 거 다 장비, 아이젠 같은 거 다 챙겨서 오셔야 합니다라고 싹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나는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내가 문제 제기를 하니까 싹 이거 없었던 일처럼 바꿔서 정상적인 영업인 것처럼 바꿔버린 게 아니냐라는 그런 어떤 호소를 하시는 거죠. 자, 백 변호사님. 일단은 이게 뭐 정확하게 좀 확인해봐야겠습니다만 실제로 뭐 안전도 제대로 챙기지 않고 장비도 지급 안 하고 굉장히 위험하게 만든 상황으로 가서 결국 돈까지 받았기 때문에 뭐 극단적으로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어플 쪽에서 사과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프리랜서면은 본인들이 뭐 이렇게 안전하게 등반합니다. 이건 우리는 우리 직원 아니면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안 되잖아요. 본인 어플 때문에 그걸 믿고 따라간 분들을 생각한다면 어플 측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을 올렸던 인솔자랑 연락이 닿았는데 입장을 밝히길 거부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해당 등산 앱에 입장을 들으려고 회사에도 연락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